네, 안녕하세요. 특집 환경 다큐멘터리 생태계 불청객 외래종의 윤희정입니다. 오늘은 제2부 소리 없는 영토 전쟁 외래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민속식물연구소의 송홍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길지현 연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길지현입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 박사님. 사실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래식물 중에서도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서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식물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 등을 포함한 11종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생태계 교란식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곳이 있어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으로 사계절이 늘 아름다운 천혜의 섬 제주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적인 희귀 식물들의 전시장이자 순수 토종의 보고인 곳. 그러나 이곳에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언뜻 보면 민들레와도 참 많이 닮은 이 식물. 외래 식물 중 하나인 서양 금원초다. 완전히 군락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군락을 잃어버리면 다른 그 식물이 그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죠. 군락을 이루며 토종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건 서양 금원초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야생초. 이 식물 역시 애기 수영이라 불리는 외래 식물이다. 다른 식물은 보이지 않죠. 꽃가루가 모기에게 매일 정도로 많네. 이렇게 다른 식물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 본토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기 수영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서 토종 식물이 밀려나 버렸어요. 소리 없이 국내로 들어와 거침없이 퍼져나간 외래 식물. 국내에서 파악되고 있는 외래 식물의 수만 무려 320종이라는데 문제는 토종 식물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외래 식물은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80년대에 110여 종류였던 것을 감안하면 2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렇다면 외래 식물이 토종 식물을 밀어내고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봄철에 초기의 생육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늦게 나오는 식물의 생육 조건이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자생 식물에 나오는 시기가 조금 늦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좀 늦기 때문에 자라는 수도 빨라버리고 그리고 굴러그러져 버리면 우리 자생식물의 생육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봐야죠. 이 귀하식물 다시 말해 번식력과 자생력이 있어서 토종식물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밑에 일반 민들레하고 달리 이게 잎도 지금 지면을 지금 덮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잎이 지금 지면을 덮고 있어요. 이게 지면을 이렇게 전체가 군락이 돼서 지면을 덮어버리면 여기서 다른 식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땅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추위와 바람을 견디기 위해 땅에 바짝 붙어 지면 온도로 겨울을 난다는 서양 금원초. 때문에 자생식물들은 더더욱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외래 식물은 땅속 뿌리줄기가 발달해서 다른 식물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피도를 유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땅속에 있는 뿌리줄기가 발달을 해서 뿌리줄기에 의해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특징을 보이는 외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땅속에는 뿌리줄기에서 연결이 돼서 온통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본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어렵게 되죠. 외래 식물이 우월한 번식력과 자생력을 보이는 이유. 이 뿌리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데 바로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 물질이 토종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양 등골나물, 돼지풀, 미국 쑥부쟁이, 애기수영. 일반 식물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같은 땅에 자라고 있는 우리 자생식물이 경쟁에서 밀려 결국은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쑥 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 우리 식물은 전혀 보이지 않죠. 생육이 상당히 부실하죠. 좋지가 않죠. 이 애기수영이 이렇게 우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쑥도 생육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쑥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은 분명 소리 없는 영토 전쟁이었다. 네, 일부 외래식물 영향으로 토종식물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송 박사님, 이렇게 네. 외래식물이 늘어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원인이 복합적이겠지만 주변에 그 외래종이 많이 침입한 까닭은 사람들에 의해 그 생태계, 즉 생육지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네. 외래종은 그 생육지가 낯설거나 아니면 불안정해도 우선적으로 침입해 살아남습니다. 그 후에 스스로의 그 적응 전략을 펴면서 분포지를 넓히겠죠. 그러면서 그 우리 토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네, 현재 국내 유입된 외래종이 300여 종인데요. 그중에서 11종만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나머지 다른 식물들은 왜 지정이 안 된 걸까요? 뭐 지정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식물은 총 그 40과 309종으로 작년 연구 결과 저희 환경과학원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네. 그 들어와 있는 외래식물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목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가는보리풀이라든지 쥐보리 이런 종류들도 있고, 그 도로공사 그 절개 사면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그 큰기메탈 같은 그런 벽화식물들도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금계국이나 코스모스처럼 관상용이나 원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이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긍정적인 영양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이고요. 인체의 알레르기를 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추가된 서양 등골나물이라든지 그리고 2009년 6월 1일에 추가 고시된 가시박이라든지 미국 쑥부쟁이 같은 이런 식물들은 생태계를 그 한 단일 군락으로 크게 잠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자생 식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 그런 부분들이 특히 다른 종들보다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외래종의 영향으로 사라진 토종식물이 있습니까? 우리 그 토종, 그러니까 그 작물 재래종을 보면, 그 외래 식물의 그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육성에 의해서 현재 한 70에서 80%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생식물 쪽으로 보면, 뭐 민들레를 예로 들어 보면, 토종 민들레는 그 결실, 뭐 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불안정한 지역의 생태적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양 민들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민들레 또한 서양에서 온 외래종의 민들레가 더욱더 많이 살아남아서 분포가 되고 있군요. 자, 이렇게 토종의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박사님. 그 지역에 없던 생물이 외부에서 들어와 본래 잘 유지되고 있던 그 생태적 지위를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입히는 피해가 되겠는데요. 그거 외에도 일부 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그 결과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그 유용한 자원을 우리가 그
이용할 수 없게 감소하게 됨으로 해서 그 피해는 결국 인간한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해서 자생식물의 좀 중요성은 바로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생물 다양성이 갖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송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그 침입종은 일시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오히려 높이지만 그것이 그 우점종이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의 그 다양성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토종의 다양성은 국가 간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제 간 협약의 그 배타적 권리 아니면 뭐 자연 주권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외래식물 때문에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런 외래식물들 중에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들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길가를 따라 덩굴이 무성하다. 산부터 들판은 물론 물가까지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어 토종식물을 말려 죽이는 생태교란 외래종 가시박이다. 캐고 또 캐내도 끝이 보이질 않는 가시박. 한 개체에 약 6천여 개의 종자가 맺혀 왕성한 번식력을 보인다는데 가시박이 하루에 한 80cm 정도를 자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렇게 번제가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아야 되니까요. 그만큼 힘든 작업입니다. 지금 다르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다르겠네요. 예, 일주일 되면 더 넓게 퍼지죠. 강분명하게 퍼지죠. 하루가 무섭게 자라며 한강변을 점령하고 있는 가시박. 촘촘히 뒤덮은 모양이 흡사 무덤을 만들어 놓은 듯한 모습이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직전까지 이게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뭐 90% 이상 이 지면을 완전히 덮는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보면 이 아카시 나무가 뒷면에 한 10m 정도 자라고 있는데 이 아카시 나무마저도 완전히 이 가시박에 의해서 덮여진 상태로 그 밑에 있는 식물들은 생육이 불량하거나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 되겠죠. 가시박이 강변 지역을 뒤덮고 자라면서 다른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 말라 죽어가기 일쑤라는데 실제 가시박으로 인해 고사한 나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가시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2, 3년 동안 놔두면 전부 다 고사해버리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여름에 햇빛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못 받아버리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다고요. 여기도 또 자라네. 금방 또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죠? 예. 밑에서 타고 올라갑니다. 나무를요. 토종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철새나 다른 동물들도 먹이 부족으로 개체군이 감소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래 식물이 미치는 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북미 지역이 원산인 단풍잎 돼지풀의 꽃가루는 인체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데 꽃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돼지풀은 그 외래종으로서 그 크기가 한 20에서 3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코나 그 호흡기를 통해서 그 폐, 기도 쪽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은 그 점막에 붙어서 그 기도 상피의 조직에 영향을 줘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돼지풀의 알레르기 독성 조사 결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른 식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돼지풀 꽃가루라도 이산화탄소와 공해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독성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돼지풀이 더 빨리 자라고 또 돼지풀의 독성도 더 강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4배가량 올렸을 때 그 독성, 돼지풀의 독성이 약 50배가량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사거리와 경기도 포천에 같은 양의 꽃가루가 있어도 오염물질이 많은 서울에서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돼지풀 퇴치 작업에 나섰다. 어린 시기에 뿌리째 뽑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쯤이면 곳곳에선 퇴치 작업이 줄을 잇고 있다. 돼지풀. 많이 네. 보여요, 여기? 네, 엄청 많아요, 여기 들에 돼지풀이. 근데 이게 지금 뽑기 적당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돼지풀은 6.25 때 미국에서 들어온 뒤 국토개발과 함께 꾸준히 늘어났다. 이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헷갈리네. 지금은 이래도요, 네. 한 보름 정도만 있으면 얘네들보다 더 커버리거든요. 그때는 눈에 확 들어오죠. 그 전에 뽑아야죠. 엄청나게 번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농산인데 피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작물이 못 자라잖아요. 토종 그 식물을, 그러니까 그거 번식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야생에서 100개의 씨앗이 뿌려지면 95개가 살아남을 만큼 번식력이 강해 꾸준한 퇴치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은 사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적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그 파괴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퇴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관심을 갖듯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영토 전쟁. 이곳에 희망은 없는 것일까? 네, 가시박이 거의 점령한 현장.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참 푸르게 우거졌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네요. 실제 현장을 가보면 실감이 나는데요. 가시박이 덮고 있는 곳은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다 막고 있나 봐요. 그렇죠. 가시박의 특성상 이게 여름에 이게 생육을 왕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생 초종의 경우는 발화가 좀 늦은 식물일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찍어온 화면을 보니까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서울에 이제 난지도에 있는 하늘공원이죠. 네, 하늘공원에서도 보면 그 환경이 약간 습한 곳이거나 이런 불안정한 지역이 되면 그게 한 여름철에 온통 덮을 정도로 가시박이 부풀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태계에 잃어버린 식물 주권, 과연 좀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 걸까? 길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도 그 외래식물은 더욱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외래식물 유입 경로와 정확한 분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제거 방안을 마련해야 우리 식물을 지키고 일부 외래식물에 의한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외래식물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외래종의 유해성 평가를 통해서 그 교란종을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태계 유해성 평가 심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와 정책을 병행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부 자치단체들이 단풍잎 돼지풀 등 외래 식물에 대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풍잎 돼지풀의 왕성한 번식력하고 그리고 확산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종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종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보존 노력 또한 외래종의 침입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또 건강한 녹색 환경을 위해서라도 오늘 짚어본 문제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길 박사님. 사실 모든 외래식물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들어와 있는 외래식물과
우리 식물과의 그 균형이 중요한데 네. 그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 정부와 국민이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과 자원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것을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 박사님. 네, 토종 자원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토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땅의 식물들은 우리와 함께 숨쉬지 못한 채 사라질 것이 뻔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토종 식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외래종뿐만 아니라 우리 토종에 대한 식물, 동물에 대한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 2부로 나눠서 특집으로 생태계의 불청객인 외래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생태계를 망치는 게 외래종인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수입했다가 망치한 우리 인간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토종 동식물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